네! 안녕하십니까. 네. 100일 프로젝트와 텐트의 네. 프로젝트 1월 19일 통합 공식 훈련 총평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41차와 41일차로 이렇게 100일 프로젝트, 10K 프로젝트로 나눠서 했는데 네. 이 두 가지 스타일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네. 초반에는 같은 내용 위주로의 프로그램이 짜여졌다고 하면 네.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건 이제 완전 컨셉이 달라집니다. 아, 방향이 달라지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마라톤 같은 경우는 지구력에 관련된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거리량이 늘어나겠죠?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10K 같은 경우는 거리량보다는 조금 더 스피드에 적합한 맞습니다. 그런 빠른 움직임, 타이밍 이런 것들이 더 우선이 되어져서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네. 두 가지 성향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K하고 100일 프로젝트하고 섞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두 가지 효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여기서 되게 이제 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네. 100일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잘 보시면 스피드 페이스 자체가 조금 많이 낮아 있어요. 네. 이 낮다라는 거는 거리량, 그러니까 지속력을 좋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더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네네. 네. 만약에 오늘 페이스도 사실 느린 건 아니거든요. 네. 이거보다 더 빨리 달릴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스피드까지 같이 추가시켜버리면 내일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휴식 들어가야 돼요.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서 네. 달리게 되면 지금 100일 프로젝트 기준으로 맞았을 때 컨디션이 75%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고 네. 만약에 오늘 패스보다 좀 더 빨리 잡거나 거리를 좀 많이 해버리면은 내일 훈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휴식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적정한 그 레벨에 맞춰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내 목표가 4시간이라고 하면 그냥 4시간 그룹에서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거리주 들어가는 시점, 네. 그러니까 거리량을 늘리는 시점으로 보자면 40일이 되어져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저희가 빠른 게 아니에요. 절대 빠른 게 아니에요. 네. 이미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거리주 훈련을 많이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사실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준비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면은 네, 곧 정작 대회에 임박해서 네, 컨디션 난조로 대회를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거리량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요. 이 지구력 같은 경우는요, 이 올리는 시점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한계점까지 올라가는 시점이 빠르고, 그리고 이 그러니까 지속력이라는 거는 한계가 딱 있거든요. 네. 네, 얘는 무한대가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지구력을 늘리겠다라는 차원으로 100km를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km로 달리면 과연 지구력이 좋아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100km로 달리려면 그만큼 더 많이 먹어야 되고요. 에너지 필요 때 많이 먹어야 되고 페이스도 더 낮춰야 된다는 거죠. 움직임이 느려질 수 그렇죠. 움직임이 느리다는 거는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예. 민첩한 몸으로 거리를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희가 40km 이렇게 막 달리지 않고 25km 이내로 제한한 다음 페이스를 살짝 더 올리게 되어져서 민첩성이 좀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대회 페이스처럼 달리거나 LSD가 되겠죠. 지금 저희 LSD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걸 좀 준비하기 위한 과정인데 거리주 훈련에서 대회 페이스로 달리거나 네. 또는 상대방과 약간 좀 레이스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한다고 하시면 한 명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한 명만. 정말 이거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요 스타 플레이어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령 적정 지금도 보면 목표치가 사실 높은 상태예요. 아직 달성한 상태로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달성할 거다라는 어떤 타겟을 잡고 훈련을 들어가는데 그 훈련 과정에서 페이스들이 다 새롭다라는 거죠. 높이 설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높게 설정해 버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면요, 거리량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하는 과정에 이제 오버페이스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게 소화시켜내다 한다 하더라도 다음 훈련 과정에서 컨디션 난조로 휴식기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잡아주죠. 훈련 거리는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요, 거리를 채울 수 있는 적정한 페이스를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내가 오늘처럼 훈련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어서 되게 버거웠다라고 하시면 레벨을 한 단계 낮춰주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여유있게 끝나셨어야 돼요. 네. 끝나야지 내일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짜실 때는 절대로 오버하시면 안 되고요, 맞춰서 가셔야 돼요. 기분이 좋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기다려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10K는 달라요. 다릅니다. 내일 힘 쓸 거 없습니다. 내일까지 가져갈 필요 없고, 네. 오늘 제대로 뽑아주셔야 돼요. 아, 특히 오늘은 1000m 7개였는데 7라운드 내에서 에너지가 벌써 다 방전되셔가지고 내일까지 휴식기 들어갈 각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화요일까지도 보셔야 돼요. 휴식을. 네.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는 거리로서 그 에너지를 충전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내 에너지를 방전시키는 거예요. 100%로. 100이라고 하면 0까지 방전시키는 건데, 10km 안에 방전시키려면은 페이스를 천천히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초반 러시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초반 러시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페이스를 일정적으로 가져간다는 거는 마라톤에 적합한 거고요. 이런 10K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과감하게 레이스를 펼쳐나가는 게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좋습니다. 성장을 하겠다라고 목적을 잡으신다고 하면 초반에 빨리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워밍업도 저희가 10K가 더 빨라요. 워밍업도 벌써 주 메이크업 정도로 레벨을 잡아서 프로가 나간다는 거죠. 완전 성향이 다르다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소진을 시켜버리니까 많은 거리량을 달릴 수 없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거리를 줄여서, 네, 그런 이제 체력적인 소모를 하진 않아요. 네. 그냥 딱 정해진 짧은 구간 안에 트레이닝하고 다시 다음 트레이닝 과정을 이렇게 연결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라톤 이제 준비하시면서 스피드가 되게 부족하다고 느끼시면은, 마라톤 과정에서 스피드 트레이닝 하는 것보다 부족한다라는 느끼면 마라톤 트레이닝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100일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10K 프로젝트로 확실하게 스피드를 끌어올려준 후 다시 마라톤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10K와 100일 프로젝트 딱 놓아보면요, 마치 마라톤 훈련이 되게 우월한 프로그램이고 10K 프로젝트가 입문자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접근성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처음 입문하는 분들에게 마라톤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km 하는데, 깊이도로 보자면요, 10K가 정말 힘들어요. 네, 미친듯이 힘든 운동이 10K. 그러니까 10K라고 하면 이제 5,000, 1000m 이런 종목이거든요. 정말 미친듯이 힘든 운동이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25,000m 페이스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속주 개념인데,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막 커지진 않습니다. 네, 그냥 어느 정도 힘들면 멈추는 건 있지만, 멈춰서 가지만, 10K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바닥에 못 들어 눕는다든지 이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서 방전시키기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마라톤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스피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마라톤 훈련 중에서 스피드 트레이닝을 막 잡아 빼는 것보다 정해진 툴 안에서 하셔야 되고, 그 부족한 부분은 마라톤 훈련 다 마치고 나서 새로운 계획을, 전략을, 플랜을 짤 때, 그때 다시 스피드를 끌어올릴 계획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성향이 완전 영역이 다른 거예요. 네, 나보다 거리가 작다고 해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리가 나보다 많다고 해서 대단하다 볼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거기에 따르는 그런 기준점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내가 내 한계점이 거기에 잘 도달하고 있는지, 이런 기준을 잡으시고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전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하시면서 저희는 이제 기록을 가지고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기록을 얘기하면은 마치 이거는 되게 선수들이나 할 수 있는 일? 이건 펀런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펀런을 하더라도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지 않으면 운동을 안 하게 됩니다. 정말 취미생활은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하지 않다가 나는 그냥 가볍게 뛸 거야. 그럼 가볍게 뛰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진짜 취미생활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정말 운동이잖아요. 운동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지속력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때 타겟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표를 세워주셔야 돼요. 이 목표라는 거는 내가 운동을 일주일 내내 한 달, 50일, 100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을 잡아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뭐 고수들이나 엘리트들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꾸준하게 운동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타겟을 잡는 게 바로 기록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오늘 운동하시면서 이 기록을 계속 맞추다 보니까 되게 즐겁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펀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천천히 달린다고 펀런일 수 있지만 예. 그렇지 않은 천천히 달렸다고 해서 펀런이다? 그럼 빨리 달리는 건 펀런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10K 같은 경우는요, 미친듯이 달리는 그런 분들 계셨거든요. 네. 정말 호흡이 목까지 차오를 정도까지 하면서 즐겁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펀런 아니고 뭐가 또 펀런이겠습니까? 네. 표정이 완전 해맑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달라요. 저는 오히려 천천히 달리기 더 힘듭니다. 천천히 달리고 이지하게 달리는 그 자체가 되게 뭐랄까 되게 우울한 느낌이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전 그럴 때마다 좀 과감하게 지르고 어필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더 상쾌한 기분이 든다는데, 이거는 상대성인데 내가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즐겁은지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딱 맞는 플랜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A 사람한테는 천천히 다니는 게 펀런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겠고요. 네. 저희들처럼 고강도도 한번 해보고 좀 긴 거리 달리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을 넘어가면서의 즐거움이라면 그것도 저는 펀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천천히 다녀서 펀런이고 난 빨리 다니니까 고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 그리고 내가 어떤 영역에서 운동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앞으로 남은 그런 플랜들을 정말 흐름대로 잘 맞춰서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총평도 감사드립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내일 프로도 연결해 주십시오. 파이팅!